내가 지불할 수 있는 연봉, 시급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 재수 없어. 안 해. 실패한 매장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책임이지만 성공한 매장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역량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 좋은 직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성별, 나이 그 어떠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당꿈TV입니다. 자영업의 직원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원관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항상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영상 만들기가 주저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직원에 대한 제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상 직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직원들의 얽힌 많은 이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잊을 수 없는 1995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부산 광안리 바닷가 스카이라운지 6층과 7층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곳 다 식사와 커피 그리고 맥주 한잔하는 호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입구에 A4지로 직원 모집 붙여놓고 직원을 구하고 있던 어느 날 배낭을 맨 20대 남자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바다가 좋아서 부산이 좋았어.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착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채용을 결정하고 난 뒤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었고 사람이 모자라는 터라 그래 고맙다. 그럼 일 시작하자. 가방은 저기 놔두고 이거 입고 일하면 된다. 지배인에게 당시에는 책임자를 지배인이라 불렀습니다. 직원을 인계하고 저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 직원을 보니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동작도 아주 날렵했고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로 손님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그 직원과 함께 바쁜 주말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날 6층 매출이 180만 원, 7층 매출이 220만 원 정도 해서 총 400만 원 정도 매출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그 정도 매출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마감하느라 7층에 올라갔다가 6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그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배낭을 들고 있길래 어디 가노 하니까 7층에 가방을 두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고 6층으로 내려와 청소한 거 보고 마감하려고 금고를 여는데 금고 안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에 빨리 7층으로 올라가서 7층 금고를 보니 마찬가지로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에게 일마 어디 갔노 하니까 조금 전 내려가던데요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배인과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당시에는 카드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400만 원 매출에 카드 매출 전표는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날 장사한 현금 400만 원을 졸지에 틀리게 되었습니다. 일당 400만 원짜리 알바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제대로 없던 시절 신고를 하려 해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키 170 정도 서울 말씨 끝. 신고도 포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직원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려던 직원 관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근래 있었던 다른 이야기 하나 더 7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쇼핑몰에 있는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관이 있는 신축 쇼핑몰에 20평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주방과 홀 매장 해서 직원이 6명 정도였습니다. 6명이 하루에 3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웨이팅에 아주 바빴습니다. 매니저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인원을 좀 더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픈 초기라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20평 매장인데 인원을 한 명이나 두 명 더 투입하면 서로 동선만 꼬이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금방 좋아질 테니 며칠 더 호흡을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매니저가 친구 관계인 다른 매장 매니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줘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다 저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일을 해서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자기가 커버치기 때문에 가게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보자. 이건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맞지 않는 거니까 며칠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둬? 네, 그만두겠습니다. 네 없으면 가게 안 돌아간다면서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노? 일하기가 싫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일할래? 이번 주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빗방망이를 올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같이 온 다른 매장 매니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고향 친구라 행동을 같이 할 것 같아서 거치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어쩔래?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와 당황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을 하며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조금 일찍 해당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1층에도 매장이 있었는데 두 매장 모두 전체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임시 휴일을 붙이고 가게 안에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유니폼을 갖다 준다며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 직원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매니저가 전날 저랑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 알바들을 다 불러 모아 소주 한잔 하면서 모두 일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황 파악이 된 직원이 알바들 다 나오라고 해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다 쉬고 내일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매니저를 교체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친구를 힘들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자식 같은 어린 사람에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던 다른 매니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직원에 얽힌 사연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듯 장사의 성패,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10년 정도 보면 5개에서 10개의 매장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매장, 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는 직영 매장, 파트너가 있어서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직영 매장을 매달 또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오픈과 폐업 또는 양도양수를 합니다. 엊그제 4월 30일에도 한 매장을 영업 종료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는 청년다방, 6월에는 카페, 7월 퓨전 일식 음식점까지 한 달에 하나씩 직영 매장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각 매장마다 점장이 있습니다. 그 점장들이 각 매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체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와 직영 매장의 마케팅 그리고 배달을 병행하는 매장의 경우 배달 앱 관리 같은 업무를 주로 합니다. 요즘은 가장 힘든 업무가 유튜브입니다. 무슨 고3 수험생 같은 생활을 합니다. 엊그제까지 운영해온 매장은 매달 적자를 보는 매장이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 쇼핑몰의 음식점이었는데 배달 열심히 하고 어찌 살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 노력과 힘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접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손해보는 매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음에 매장 하나씩 손익분석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익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높은 인건비와 인력난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급여가 올랐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현실입니다. 사람이 와야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는 게 좋습니다 할 텐데 유료 광고를 내도 개뿔 연락이 안 옵니다. 시기에 따라 연락이 많이 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겨우 몇 명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 한 명도 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면접을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출근 당일 출근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다음날 아침에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이렇게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왜 구해지지 않을까요? 대기업에는 경쟁률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5인 이하 사업장, 10평 전후 배달 전문점, 30평, 40평 전후의 음식점에 면접 보러 오는 직원이 무슨 큰 기대감이 있을까요? 면접 오는 직원도 면접 보러 가는 음식점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고 채용이 되어서 출근하면서도 회사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도 직원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고급 인력이 안 옵니다. 고급 인력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고급 인력이 왜 우리 가게에 오겠습니까? 같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제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줍니까? 제가 반문을 합니다.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안 줬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최저시급에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기 직원이 참 착하다고 합니다. 이게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인가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좋은 직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무슨 주인의식을 바랍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연봉, 시급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연봉, 시급에서 구할 수 있는 직원의 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으면 많은 부분이 저절로 이해되고 해결됩니다. 사장이 되면 매장 지저분한 부분 눈에 들어오는데 직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왜 주인의식이 없노?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맞는 말입니다만 직원을 구할 때는 사장님이 직원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내가 직원이라면 우리 회사, 우리 매장에 일을 하고 싶겠는가? 구인 광고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원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접을 보는데 다짜고짜 급여 얘기부터 합니다. 싸가지 없이. 그럼 직원이 돈 벌러 오지 봉사하러 오겠습니까? 동네 조그만 식당 아저씨 뭐 보고 오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돈 벌러 왔으면 근무 기간 동안 서로 기분 좋게 일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기분 좋게 그만둬도 되는데 그만둘 때는 꼭 30일 이전에 얘기해 주어서 후임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기분 좋게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개인 사정, 이상한 집안일 핑계대면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덜합니다.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장사 잘 배워서 나중에 사장님처럼 장사하는 게 꿈입니다. 제 매장을 갖고 싶어요. 이런 유형이 정직원으로 제일 좋은 유형입니다. 일 잘하면 잘 가르쳐서 점장의 역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장사를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장사를 배운다면 배우는 속도도 남달라집니다. 원래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배우면 제일 잘 배워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하다 보면 너는 사장하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직원은 장사하는 건 싫고 직원으로 오래오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성향의 차이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봅시다. 사장님이 직원 면접을 보는 날 면접 보러 온 직원도 사장님을 면접 봅니다. 사장 인상이 좋네. 사장이 젊구나. 아, 꼰대 사장이다. 뭔 손님이 일이 없노. 굴빠는 건 좋은데 월급이나 제때 받겠나. 무슨 손님이 일이 많노. 여기서 일하면 빼이 치겠는데 안 해. 아, 사장 재수 없어. 안 해. 등등. 사장님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은 집에서 항상 CCTV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CCTV 볼 거면 그냥 가게 나가 앉아 있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가게로 전화를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매장, 그런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가게 지나다 너 사장님 안 계시나? 네, 지금 집에서 CCTV 보고 있을 거예요. 직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사장의 자질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사장의 경우 정말 패급 알바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 가서 알바로도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신의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 중 오토 매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장사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일도 줄여야 하므로 오토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토 매장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점장 한 명만 잘 뽑아 놓으면 사장은 장사를 잘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장이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장이 없어도 가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사장이 장사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배울 게 있어야 직원은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관리에서 중요한 사장님의 리더십, 직원들이 사장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장이 배울 거는커녕 자기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내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직원이 그런 사장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집에서 잠만 자고 누워서 CCTV만 보는 사장이 있는 매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원 관리는 자기 관리입니다. 직원이 매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한 매장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책임이지만 성공한 매장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역량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 좋은 직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직원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멀뚱멀뚱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스마트폰 보느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뭐 해라고 하기도 이젠 지칠 지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점장이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장님이 참여하는 형태에도 최소한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매뉴얼은 지키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났습니다. 무슨 조그만 음식점에서 삼성 흉내를 내고 있노. 사실 저희 같은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직원의 탁월한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일 것입니다. 이 직원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 성실하게 근무해줘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놓고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모를 정도로 카톡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만 잠깐 핸드폰 보는 정도는 넘어가야 합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과도할 정도의 속박과 통제를 한다면 직원들은 굳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퇴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직원들을 볼 때는 두 눈 부릅뜨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흠만 보입니다. 한눈 감고 두 눈 감고 대충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도 가지게 되고 이직률도 낮출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보상과 비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몇 년간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을 때 직장 상사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연봉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미래의 큰 비전도 보이지 않아 퇴사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지금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내용을 잠깐 보면 주인공 춘덕은 사위 삼겠다고 데려온 모섬 중 벌써 3번째입니다. 여기서 일 열심히 하면 우리 딸 점순이랑 혼례를 시켜줌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춘덕은 4년째 노예처럼 일하는 중입니다.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혼례를 좀 시켜주 봐요. 점순이가 좀 커야 말이지. 내년에는 꼭 해줌세. 여기까지가 작년에 오고 간 대화였습니다. 춘덕은 1년을 더 일하고 용기를 내서 장인 봉필이를 대면합니다. 이제는 혼례를 좀 시켜주시오. 내 이놈 어디서 반말이고 태도가 이게 뭐냐. 장인 봉필이는 여전히 주인공의 노동력만 착취하더니 이제는 태도 타령을 하면서 점순이와의 혼례를 시켜주지 않을 태세입니다. 장인은 개뿔 순진한 놈 꼬셔 공짜 머슴살이 시키는 노친네를 속는 니놈이나 속이는 봉필이나 똑같다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열심히 일 좀 해라. 그래야 내년 가을에 벼 잘 되고 나면 장가가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면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잘못이었습니다. 작은 점순이의 키를 문제 삼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만 반복하는 장인 봉필. 점순이의 키가 작은 건 사실이었기에 춘덕은 말없이 분을 사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소설이 생각났나 모르겠습니다. 꽤나 일을 잘하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저 직원만 있으면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매출이 올라가면 조만간 오토 매장으로 돌려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시가 네가 열심히 일해주면 말 안 해도 월급 올려주고 열심히 해서 매출을 얼마 이상 올리면 매달 보너스를 줄게. 그리고 3년 후에는 30% 지분도 주고 네가 원할 때에는 우리 가게에 2호점을 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소규모 음식점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직원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 직원을 이끌어서 많은 것을 배워주고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장님이 비전 제시를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걸 메리트 있는 비전으로 보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청년다방 쭈꾸미 본색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카페와 퓨전 일식 직영 매장과 가맹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는 장사에 뜻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장님들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모자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지만 자본이 좀 모자라 자금을 모으는 중에 있는 직원도 있고 이미 독립을 한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에 4, 5년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독립을 해서 사장님이 되었고 올해 초에는 7년째 같이 근무하던 이모님이 쭈꾸미 본색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문을 닫은 매장의 점장도 이번 달 사장님이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서성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서성의 기도.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었고 그들이 하늘 넘어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제 지난 영상 21세 6억녀도 저희 직원 출신으로 대박집 사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을 팔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새들을 모집합니다. 몇 마리나 이번에 새로 론칭할 카페와 퓨전 일식집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성별, 나이 그 어떠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홀 매장 직원, 주방 직원, 바리스타 모두 모집합니다. 근무 지역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라 곤란합니까? 그게 곤란하다면 저희도 그런 분은 사드립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 자기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영남 지역에도 좋은 원룸, 투룸, 아파트 많습니다. 더 저렴하면서도 더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자막과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